카메라가 켜진 순간 현장을 가득 채우던 소음이 믿기지 않을 만큼 빠르게 가라앉았다. 이유는 하나였다. 통역을 기다리지도 대본을 뒤적이지도 않는 한 아티스트의 목소리. 낯선 나라의 기자들 앞에서 그녀는 원어민의 박자와 호흡으로 첫 문장을 열었고 그 톤은 렌즈를 가르듯 반듯하게 뻗어나갔다. 취재진의 손이 메모 위에서 멈췄고 플래시는 반 박자 뒤에야 터졌다. 표정은 느긋했고 문장은 흔들림이 없었다. 길게 이어진 Q&A가 마치 수십 번 리허설한 장면처럼 매끈하게 흘렀지만 그 안에는 계산만으로는 만들 수 없는 체온과 시간이 묻어 있었다. 영상이 퍼지자 댓글에는 같은 문장이 줄줄이 달렸다. 유학파 출신인가? 어디서 배운 거지? 정말 비결이 있어. 그리고 그녀는 짧게 말했다. 특별한 비법은 없어요. 작은 습관이 쌓였을 뿐입니다. 의심을 깨는 가장 단순한 답. 그러나 누구나 흉내내기 어려운 답. 출발은 소박했다. 지루한 문법 문제와 교과서, 속 예문이 전부이던 시절. 어느 밤 켜둔 영화 한 편이 판을 뒤집었다. 자막을 끄고 대사를 따라 말하는 놀이가 시작됐다. 놀이는 곧 습관이 되었고 습관은 실력을 키웠다. 그녀는 하루를 잘게 쪼갰다. 5단어짜리 미니 일기, 3분 뉴스 클립 섀도잉, 엘리베이터에서 한 줄 반복 말하기. 보여줄 만한 거창한 장비도 비밀 교재도 없었다. 대신 폰은에 5분이 있었다. 그 5분이 다음 날에도 이어졌고 그렇게 쌓인 시간은 어느 날 해변처럼 펼쳐졌다. 물론 번번이 잘 된 건 아니다. 입모양이 어색해 스스로 민망해진 날도 있었고 대화 중 단어 하나가 미끄러져 정적이 흐른 순간도 있었다. 그녀는 그런 장면을 지우지 않았다. 실패를 기록해두고 기록을 계획으로 바꾸고 계획을 연습으로 돌렸다. 새벽의 작은 스탠드 조명 아래 그녀는 배우의 입술과 턱이 만드는 미세한 길을 따라갔다. 억양은 베끼고 호흡은 복귀하고 문장 끝 처리까지 체크했다. 카메라를 켜서 자신의 표정과 리듬을 확인하고 다시 고쳤다. 이때부터 언어는 그녀의 세계에서 기술이 아니라 장면이 됐다. 한 문장도 대사처럼 다뤘고 인터뷰는 즉흥 대응이 아니라 삶 전체가 준비한 리허설이 됐다. 방향을 바꾼 건 팬의 메시지였다. 통역 없이 당신의 마음을 듣고 싶다. 짧은 한 줄이 불씨가 됐다. 그녀는 언어 교환 앱을 깔고 어색함을 무릅쓰고 수십 번 첫인사를 건넸다. 뜻이 막히면 메모장으로 돌아가 문장을 다시 설계했다. 부끄러움은 멈춤의 이유가 아니라 다음 도면을 그리는 연료였다. 그렇게 생활 자체를 고쳤다. 이동 시간엔 5분짜리 오디오 뉴스, 씻는 동안 섀도잉, 잠들기 전 그날 대화의 하이라이트 복기. 티나지 않는 시간 조각들이 모여 거대한 톱니처럼 맞물리자 불안이 끼어들 틈이 줄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감의 정의를 바꿨다. 틀리지 않을 자신감이 아니라 틀려도 돌아오는 자신감. 감정으로 쥐는 게 아니라 구조로 만드는 자신감. 그래서 첫 해외 인터뷰 제안이 왔을 때 손이 잠시 떨려도 그녀는 떨림을 없애려 하지 않았다. 대신 설계했다. 예상 질문을 소리내어 수십 번 읽으며 호흡 길이를 체크했고 손의 위치, 시선의 각도를 반복했다. 고개는 한 박자 늦게, 문장 끝은 부드럽게 내려 여운을 남기고 동의도 반박도 아닌 전환으로 메시지를 선명하게 되돌리는 법, 배우가 장면의 공기를 잡듯 그녀는 대화의 공기를 잡았다. 그래서 그날 조명이 켜지고 첫 질문이 날아들었을 때 그녀는 렌즈를 정확히 응시하며 톤을 띄웠다. 중간에 던진 짧은 농담은 공기를 풀어주었고 진지함과 위트가 겹치며 흐름을 지배했다. 가장 많이 언급된 건 발음이 아니었다. 태도였다. 왜 저 사람은 급하지 않지? 어디서 나오는 여유지? 답은 루틴에 있었다. 인터뷰 전에 그녀는 3단계의 의식을 밟는다. 눈 감고 숨 고르기 몇 초, 시선 고정 몇 초, 미소로 공기를 여는 몇 초,
부적이 아니라 메트로놈. 불안의 박자를 자기 쪽으로 끌어오려면 심장부터 박자를 알아야 한다는 걸 그녀는 아는 사람처럼 행동했다. 실무도 달라졌다. 감독과의 스탠딩 토크에서 그녀는 통역 없이 의도를 명료하게 설명했고 다음 날에는 스스로 정리한 요약 메일을 보냈다. 제작자 미팅에서는 제안의 핵심을 영어로 다듬어 발표했다. 대화가 기회를 만들고 기회는 다음 장면의 대본이 됐다. 연구하듯 준비하고 배우처럼 표현하니 남는 인상은 단순했다. 준비된 사람 또 하나 눈에 띈 건 한국어의 감성을 영어로 옮기는 센스였다. 그대로 옮기면 메마르는 표현들은 상황에 맞는 이미지로 바꾸고 문화마다 진동수가 다른 비유는 안전한 어휘로 치환했다. 한을 설명할 때 길게 정의하지 않았다. 오래 묵은 그리움과 미련이 섞인 감정이라는 짧은 그림으로 보냈다. 단어를 바꾸면 문화가 닿고 문화가 닿으면 사람은 열린다. 언어는 그렇게 다리가 됐다. 팬과의 소통도 언어를 바꿨다. 낯선 이름으로 도착한 메시지에 그녀가 직접 짧은 영어로 답장을 남겼을 때 단어는 기능에서 관계가 됐다. 그날부터 그녀는 단어를 외우지 않고 사람을 기억했다. 이름, 취향, 웃음의 결, 문장은 더 이상 외워야 하는 짐이 아니라 나누고 싶은 선물이 됐다. 선물은 자주 건넬수록 정교해진다. 해외 팬미팅 현장에서 통역 없이도 충분히 통했다는 반응이 이어진 건 그래서 놀랍지 않았다. 그녀의 연습법은 화려하지 않다. 대신 지독할 만큼 다정하다. 자신에게, 상대에게, 장면에게. 문장을 잘라 연습할 때도 말맛을 살리기 위해 미세한 높낮이를 손끝으로 박자처럼 세고 같은 말이라도 상대의 표정에 따라 어휘를 바꾼다. 이 배려가 인터뷰하면 밖으로 번졌다. 질문이 길어져도 끊지 않고 끝까지 듣고 모르는 건 확인해 볼게요라고 담백하게 정리한다. 유창함은 속도가 아니라 정확함과 책임감의 조합이라는 걸 그녀는 행동으로 보여준다. 현장 뒤편의 습관은 더 조용하다. 이름 없이 기부하고 지역 행사에는 노 개런티로 선다. 스태프에게 먼저 인사하고 철수 직전까지 무대 동선을 다시 점검한다. 이 무료해 보이는 시간들이 화면의 단단함으로 환산된다. 박수는 달콤하지만 실력은 설탕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그래서 인터뷰가 끝난 다음 날에도 그녀는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같은 루틴을 다시 밟는다. 언어는 근육이고 근육은 관리되지 않으면 금세 풀리니까. 무엇보다 오래 남는 건 마지막 답변이었다. 실패가 두렵지 않냐는 질문에 그녀는 잠시 웃고 이렇게 말했다. 실패는 늘 무대 뒤 의자에 먼저 앉아 있더라고요. 먼저 와서 묻습니다. 준비됐냐고. 그럼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나갑니다. 실패를 적으로 두지 않고 동행자로 대하는 사람. 떨림을 숨기지 않고 역할을 부여하는 사람. 그래서 그녀의 유창함은 말 잘하는 사람의 그것과 다르다. 말의 뼈대를 세우고 태도에 결을 입히는 유창함이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질문의 방향이 바뀐다. 비밀이 뭐냐에서 오늘 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나로 자막을 끄고 한 장면 따라 말하기. 메모장에 5단어 쓰기. 잠들기 전 그날의 한 문장 되뇌기. 이 사소한 것들이 내일의 리허설이 되고 모레의 무대가 된다. 화제는 우연히 생길 수 있어도 실력은 결코 우연히 쌓이지 않는다. 그녀는 그 사실을 낭만이 아닌 시스템으로 증명했다. 그러니 해외 기자도 놀란 영어라는 문장은 결과일 뿐이다. 그 결과를 만든 건 새벽의 스탠드 조명, 메모의 줄 간격, 손끝의 박자, 그리고 가장 평범한 하루의 구조였다. 다음 인터뷰가 시작되면 그녀는 또 같은 순서대로 숨을 고르고 같은 순서대로 첫 문장을 연다. 달라지는 건 상대와 질문뿐, 태도는 변하지 않는다. 그 꾸준함이 진짜 비밀이라면 이미 답은 우리 손 안에 있다. 오늘의 5분.
아주 성실한 생활 습관이라는 다른 이름의 유창학. 그리고 조명이 다시 켜질 때 또렷한 톤으로 공간을 채울 한 문장. 준비된 사람의 목소리는 그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박자로 도착할 것이다.